애플의 최신 아이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기능성, 그래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모델이죠. 아이폰 16 프로의 사용 후기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시청을 이어가 보시기 바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품의 외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이폰 프로의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배절폭이 더 얇아진 아이폰 16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이제 일반 아이폰 그리고 아이폰 프로 사이의 차이를 하나 더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아이폰 16 기본 모델의 사이즈가 6.1인치라는 것과 달리 아이폰 16 프로는 0.2인치 늘어난 6.3인치 디스플레이 탑재 모델이 됩니다. 이 차이가 기존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수준으로 생산적인 환경을 선사하는 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넓은 화면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든 구색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급형 모델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실제 일반 아이폰 16을 근처에 두고 외형을 비교해보면 베젤폭이 줄어든 모습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젤 감소를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케이스를 장착하지 않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대표적인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의 경우 애플 아이폰, 그 중에서도 프로 라인업이 자랑하는 고급 옵션에 해당하죠.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일반과 프로 모델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16 프로의 경우 이러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 환경에 따라 1에서 120Hz의 재생률이 설정되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적인 수치가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용 경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금 화면 해제를 위해 화면을 쓸어 올릴 때, 원하는 앱을 실행하기 위해 화면 사이를 이동할 때, 웹서핑에서 화면을 스크롤할 때 그 느껴지는 매끄러움은 물론이고 환경에 따라 재생률이 조절되는 효과로 전반적인 배터리 소모를 줄여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매우 낮은 재생률이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기능인 AOD를 실행하게 해주는 것 모두에서 말이죠. 이는 모두 일반 아이폰 모델에서는 누려보기 힘든 경험들입니다. 아이폰 프로를 사용하던 분들이 일반 아이폰을 사용했을 때 느끼는 역체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기억한 상태에서 느끼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장점이 더 많은 화면이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이제 초광각 촬영에서도 최대 48메가픽셀 포맷을 지원해 더 높은 품질로의 근접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광합 줌은 최대 5배를 지원하는데 개인적으로는 2배 줌 촬영을 더 요긴하게 쓰는 편입니다. 참고할 점이라면 48메가픽셀 포맷은 모든 조건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배율 촬영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줌, 야간 모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고화소 촬영이 필요할 때가 특정 환경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 카메라 시스템은 저에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꼭 48메가픽셀 고화소 환경이 아니더라도 기본 배율에서 렌즈 사이즈 선택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무엇보다 촬영에서 뛰어난 사진과 동영상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요. 사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준에서 밝은 낮에 촬영한 결과는 너무나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공간, 시간대에 촬영을 하더라도 풍부한 대비와 화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참고로 기존 아이폰에도 있던 렌즈 플레어 현상은 신형 모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각각의 기대치가 얼마만큼일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아이폰 16 프로의 카메라는 저에게 있어 일상을 담는 용도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카메라로 다분히 매력적인 요소라는 표현을 더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옵션 중에는 1080p 해상도가 최대였던 슬로우 모션 영상 포맷에 4K 120프레임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줌 촬영보다는 확실히 활용 빈도가 낮기는 하겠다만 간혹 이색적인 영상 촬영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이것은 꽤나 재미있게 다가설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디자인 면에서 티타늄 소재, 트리플 카메라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는 이전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와 큰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아이폰 16 프로부터는 새로운 버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 컨트롤이죠. 카메라 컨트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진과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컨셉으로 아이폰 기본 카메라 앱을 전용 버튼 하나로 실행할 수 있고 세부적인 촬영 옵션 조작, 그리고 최종적인 촬영까지 모두 가능하게 해주는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기준이라면 다른 것보다 우선 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빠른 카메라 앱 실행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이전 아이폰 16 플러스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카메라 컨트롤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버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제 아이폰 16 프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카메라 컨트롤을 세부적으로 조작해가며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 이 영역을 적극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면 기본 아이폰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프리셋만으로 촬영했을 때에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결과물을 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랄까요? 정말 추억을 남기기 위한 사진이나 영상의 필수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그 대신 누가 촬영을 해도 똑같이 얻을 수 있는 사진, 동영상이 아닌 나만의 감성을 결과물에 더하고 싶은 경우라면 시도해볼 만한 것들이 이전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카메라 컨트롤은 애초 양손 아니면 오른손으로 쥔 상태에서 조작하려고 만든 버튼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왼손으로만 쥐었을 때에는 접근은 쉬웠던 반면 세부 메뉴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부분일까요? 여담이지만 추후 카메라 컨트롤에 적용될 예정인 2단 셔터 기능에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미 촬영 중의 상태에서 이 기능을 활용한다면 초점과 노출을 자동으로 고정해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능 자체는 이미 아이폰에 있는 것들이지만 기존처럼 화면 위로 손을 가져가지 않고서도 이 하나의 버튼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색을 갖추게 될 거라는 점이 눈길이 갑니다. 한편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에는 애플의 고성능 칩을 대표하는 최상위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일반 아이폰 16에 적용된 칩 뒤에 프로라는 타이틀이 추가된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만큼의 차이를 갖는지는 벤치마크 결과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 아이폰 16에 내장된 칩으로도 이미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을 제공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반 아이폰이 프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일반 아이폰과 프로 사이에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지원 여부, 카메라 구성과 옵션, 디스플레이 부가 기능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차이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일반 아이폰과 아이폰 프로의 퀄리티 차이는 비단 칩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 사용 패턴에서는 즐기는 게임은 가장 높은 단계의 그래픽 품질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고 동영상 편집 환경에서는 다수의 레이어, 효과, 오버레이 타이틀을 얹은 상태에서 매끄러운 편집, 그리고 프리뷰가 가능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수준은 맥북에 비해 화면 크기가 작은 게 불편할 뿐이지 기능적으로 주로 하는 10분 안팎의 4K 영상을 아이폰만으로 편집하고 내보내고 채널에 올리는 건 모두 여유롭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에게는요. 이전 모델, 그리고 시중 여느 스마트폰 대비 상위에 해당하는 칩을 적용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만든 점이 사실이고 대개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 기대하는 고성능 스마트폰 환경은 다분히 기대해도 좋다 하겠습니다. 적어도 아이폰 16 프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뛰어난 성능을 어디까지 활용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 역시 아이폰 16 플러스를 소개하며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오래된 아이폰 대신 최신 아이폰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고르는 것은 단연 좋은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신 아이폰을 사용 중인 상태에서 애플 AI를 고려해 이 아이폰 16 프로를 선택하려 한다면 그것은 당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배터리, 연속 사용 시간과 관련해 아이폰 16 프로는 다음과 같은 제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해보면 스트리밍 연속 사용 시간이 2시간가량 늘어났고 오디오 재생은 10시간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꽤나 극적인 연속 사용 예에 해당하므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이라면 하루 사용에 충분히 여유로운 배터리 라이프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점도 메리트의 하나죠. 한 예로 제 환경에서는 맥북 에어 전용 충전 어댑터가 연결된 케이블로 16 프로를 충전했을 때 잔여 용량 12%에서 시작한 배터리는 70% 용량으로 충전되는 데까지 35분가량이 필요했습니다. 배터리 소모는 더디면서 충전은 빠르게 시켜줄 수 있는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매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이폰 16 프로를 고사양 게임을 쉼없이 플레이하기 위한 디바이스 또는 고화질 동영상 촬영을 쉴 새 없이 하기 위한 디바이스 이러한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있겠지만 저와 같이 통화나 문자를 주로 하고 웹서핑, 콘텐츠 소비를 일정 텀을 두고 하는 정도의 사용 패턴이라면 오전 80에서 90%가 충전된 아이폰 16 프로를 잠들기 전까지 중간 충전 없이 사용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 예상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여유로운 사용 패턴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아이폰 프로에 대한 관심은 늘 뜨거운데 이번 16 프로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애플 최신 아이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고려하게 될 메인 선택지, 아이폰 16 프로를 사용해보며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을 주관적으로 공유해봤습니다. 제품을 눈여겨보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후기 영상에서도 뵙기를 희망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사용 후기였습니다.